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2023 신인 드래프트가 1라운드 폐지 이후 10년 만에 풀드래프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1순위를 가진 하나는 김서현을 제치고 2순위로 유영철을 지명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순픽을 가진 롯데는 드래프트 전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교 야구 역사의 기록을 남길 2명의 괴물급 선수와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안의 이정우라는 별명을 가진 김민석은 뛰어난 컨택 능력으로 고교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부드러운 스윙과 안타 생산 능력은 힘은고 선배를 떠올리게 했고 고교 최고 타율에게 주어지는 2형 수상까지 거머쥐며 심지어 20개의 원정 홈런까지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남고의 김범석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목재 배트 도입 이후 고교에서 2자릿수 홈런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는 10개의 홈런으로 그 장벽을 깼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표팀 4번 타자 겸 공격형 포수로 활약하며 경남고가 48년 만에 황금사자기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로 인해 이만수 홈런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특히 경남고 출신이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많은 롯데 팬들은 그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롯데는 깊은 고민 끝에 경남고 김범석이 아닌 힘은고 김민석을 7순위로 지명했습니다. 이어 LG 트윈스 차례가 되었습니다. 잠실에서 오른손 타자 문제로 고심하던 LG에게 김범석은 너무나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LG는 그의 타격 재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포지션 변경도 고려하며 포수로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교 야구 최고의 컨택 능력은 힘은고 김민석과 이정우가 제공했고 최고의 장타력은 경남고 김범석이 보류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그렇게 큰 기대 속에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준비 단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스프링 캠프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포지션 MVP에 선정되며 개막전 엔트리의 외야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롯데의 주전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1군 기회를 이어갔고 사직 아이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신인으로서 올스타전 베스트 루키에 선정된 4번째 선수가 되었고 2017년 이정우 이후 6년 만에 신인 타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즌 후반에도 기회를 이어가며 129경기에 출전했고 KBO 리그 역사상 신인으로는 8번째로 연속 경기 첫 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체력 저하와 성적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낮은 출루율과 장타 부족, 잦은 삼진은 꾸준히 지적받았고 수비 불안정도 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갓 고교를 졸업한 신인이라는 점에서 경험을 쌓으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큰 선수로 기대되었습니다. 반면 김범석의 데뷔는 조금 달랐습니다. 2023년 그는 메이저리그보다는 마이너리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지 못했고 재활 과정에서 퓨처스리그 지명타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홈런을 치며 MVP를 차지했고 운명처럼 10월 9일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첫 메이저리그 홈런을 기록, 우승 반지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체격 때문에 포수로 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김민석과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와 타석에서 보여준 잠재력 덕분에 LG 팬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쉽지 않은 해로 나타났습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감독 김태형의 아내와 함께 돌파구를 꿈꿨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시범경기 전 수비 훈련 중 오른발목 부분 파열로 4월에 1군에 복귀했지만 타율은 0.173에 그쳤고 1군과 2군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강점으로 꼽혔던 컨택 능력은 사라지고 도루수는 16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출루를 해야 복귀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출루율은 0.260에 불과했습니다. 볼리 역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른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김민석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지만 1년 뒤 그는 다시 1군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내용과 백업 역할로 전락하며 그의 근면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구단 팀 내부 평가에서 그의 위치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범석은 2024년 스프링 캠프에 이름을 올렸지만 코치 이호준의 1:1 지도를 받을 기회는 팀 동료가 귀국하면서 사라졌습니다. 팀 내 평판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기회를 얻기 어려워 보였지만 그의 재능은 확실했습니다. 4월 1군으로 승격된 그는 12경기에서 타율 0.310, 홈런 2개,
12타점, OPS 1.02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5월 첫 타석에서 역전 홈런과 2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LG 팬들이 기다리던 우타 거포의 등장임을 알렸습니다. 김범석은 잠시 신인왕 후보에 오르기도 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체중 관리와 자기 관리 문제로 인해 시즌이 진행될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발이 느려지며 타석에 서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24년을 게으른 천재라는 꼬리표만 남긴 채 마무리했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중심에는 김민석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1라운드 3순위로 지명되어 구단의 미래로 기대를 모았던 김민석을 트레이드하는 것은 롯데에게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불펜 강화를 위해 전 신인왕 정철원을 영입했습니다. 반면 두산은 미래를 보고 김민석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정교한 컨택 능력이 팀의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김민석은 두산 베어스에서 5경기 시즌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즌 성적은 단 8타수 1안타, 1득점, 52타수 21안타, 3도루에 그쳤습니다. 롯데 시절과 비교해 나아진 점은 없었습니다. 송구 불안정이 여전히 문제였고 1루수로 기용해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타격은 개선되지 않아 기회를 이어갈 명분이 없었습니다. 김민석이 고전하는 동안 김범석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만성 부상과 체중 관리 문제로 1군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퓨처스리그에서도 12경기 출전에 그치며 타율 0.21, 홈런 4개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4월 9일 이후 그는 공식 경기 출전이 없었습니다. 정신적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그는 팀을 떠나 야구를 내려놓고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산무 지원도 예상대로 거절당했고 결국 현역으로 입대하기로 결정하며 10월 조용히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두 선수의 부진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기에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깊은 터널 속에 머물 수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돌이켜보면 두산은 김민석을 1루수가 아닌 외야수로 고정시키고 그의 컨택 능력과 스피드를 활용해 3할대 타율과 30도루를 기록하는 선수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하며 병역 혜택을 받을 잠실팀은 그를 새로운 아이돌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김범석의 희망은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야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느끼며 누구의 지시 없이 자기 관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KT 위즈 안현민처럼 군 생활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2023년 드래프트 동기였던 김민석과 김범석은 현재로서는 실패 직전에 있습니다. 팬들의 비판과 식은 관심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이 새로운 잠실 아이돌로 성장하고 김범석이 날렵한 몸을 살려 홈런을 치며 배트를 휘두르는 날이 온다면 양 팀 팬들은 실망을 넘어 열광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물론 그 극적인 반전에는 끈질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실패한 천재, 좌절한 유망주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천재의 이야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구 팬으로서 저는 두 선수가 잠실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라이벌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